네, 10월 24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첫 거래 우리 네. 증시 지금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지 시장이 다소 조금 밀리긴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아니 뭐 켜켜이 쌓여있는 악재가 한 번에 해소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뭐 시장이 빠진다는 것도 이제 정말 지겹고요. 네. 사실 나올 만한 악재들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시장의 이제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속도 조절, 맞아요. 금리 인상에 이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 다만 이건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난 6월 이후에 이걸 한번 겪어봤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그때 지나치게 빠르게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됐다가 시장이 다시 저점을 좀 깨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다만 이번에는 다소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지금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요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뭐 11월 달은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올릴 거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저는 거의 99% 0.75%포인트 금리 올릴 거라고 봐요. 다만 우려했던 건 0.75가 아니고 1%포인트 올리면 어떡하나. 네. 이런 이제 걱정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제 말끔하게 해소됐다. 남아있는 이제 불확실성은 오히려 11월 달이 아니라 1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12월 달에 약간 이게 참 웃긴 게 0.5%포인트 올릴 거라고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9월 달 점도표가 공개됐을 때 남아있는 두 달 동안에 1.25%포인트 금리 올릴 거다라고 우리가 점도표가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0.75 다음에 이제 0.5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뭐 물가 상승률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고 기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니까 12월 달에도 0.7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을 넘어오면서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다 희석이 좀 되면서 도로 제자리로 0.5%포인트 올릴 확률이 다시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똑같은 자리에 있는 재료인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렸다가 다시 정상화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장이 이제 빠질 때 여러분들께 똑같은 재료를 놓고 자꾸 과민 반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포인트거든요.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상당 부분 완화가 되었다. 그러면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을 이제 걸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상당폭 이제 올려놓고 4% 위로 이제 올려놓고 난 이후에 이게 과연 실제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시간 벌기를 좀 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미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FOMC 되기 전에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완화되는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좀 들어갈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으면서 우리 국내 증시 코스닥은 2%,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다소 출렁거렸던 이슈는 이제 홍콩 이슈거든요. 네. 중국 이제 공산당 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거의 독재 체제, 종신 집권이 이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종신 집권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오니까 오히려 경제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오늘 미뤄졌던 GDP 발표 있었거든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만을 뭐 무력으로 공격한다, 뭐 홍콩을 또 어떻게 복속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늘 중화권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이제 올라가고 자본시장 약간 이제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강하게 좀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을 두고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체계적인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기다가 이제 레고랜드에 대한 것도 이제 김진태 강원도 도지사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주말 동안에 또 비상금융 이제 대책 회의에서도 패키지로 이제 50조 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해드렸던 게 악재는 언제나 시장에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악재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악재가 부각되느냐, 호재가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장은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지난주 후반에 시장 조정받을 때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을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종목들을 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오늘 반도체 기판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미 다 노출된 악재를 자꾸 얘기하면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경기 침체될 거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다만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이상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재료, 지금 시장이 가장 갈구하고 있는 재료는 연준의 피봇이다. 피봇에 대한 가능성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스탠스에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그게 오늘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중화권 시장에 이제 흔들림에 동요되실 필요 없이 오늘 수급적인 측면 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전장에 비해서 다소 이런 출렁이는 시기일 때 조금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오늘 남은 오후장을 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지현 씨가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조금 이제 길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 대박주가 나온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장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제 갈피를 못 잡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를 공격적으로 사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그럴 때 진짜 대박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데 사실 좋은 시세가 나올 수가 없죠.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불확실성에다가 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이렇게 좀 증폭되어 있을 때 오히려 대박주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악재도 당연히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호재에 대한 것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연중 저점을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물론 뭐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점 나왔다 이랬는데 계속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만들었던 미국 나스닥 지수의 저점, 우리 코스닥 지수의 저점,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올해 연중 저점이 이제 될 거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좀 가지시면서 바닥이 확인된 시장일 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좀 증폭되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대박주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오늘 오후장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거 한 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저점이 확인됐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서 잠시 후 대박주의 기운이 스멀스멀 있는 종목,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1일 비교적 최근에 편입해 주셨던 종목인데 캠트로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 보면 될까요? 그렇죠. 2차 전지 섹터가 왜 시장 대비 견조하냐면 성장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제 잘 나오거든요. 특히나 뭐 이번 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를 할 거고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가지고 양극재 종목들 실적이 대단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2차 전지 소재 업종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탄한 이제 펀더멘탈이 이제 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은 제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면 된다.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이제 바라, 리튬이온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어쨌든 이 바라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전해액 첨가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전해액 첨가제가 계속해서 확대 보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거다. 에코프로라든지 LNF 같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성장주로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실적이 안 나오니까 대부분 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20년 이후에 실적 성장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5배, 6배씩 또 급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캠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전액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어쩐다 이런 이제 기대감 위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신규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이 가만히 좀 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대단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8,650원에 지난주 금요일 날 편입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편입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만 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12,0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10월 20일에 편입했던 동국 RN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6%대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꿈틀꿈틀거리는 게 그쵸. 한 5,000원대를 돌파할 것 같으면서도 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이제 또 지난 금요일은 또 갑자기 주가가 막 흘러내리고 이게 미중 갈등이 부각될 때 뭔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네.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되고 나서 상해 증시도 빠지고 홍콩 항생 지수 거의 지금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미국과의 약간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한번 누르다가 오늘은 바로 그 자리를 지금 돌려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종목은 이 상한가가 친 자리에서 딱 지금 고가놀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4,500원에서 5,000원짜리 요 박스권 자리에서 매물을 좀 털어내는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난 이후에 방금 이제 지연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딱 5,000원짜리가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매물 저항대예요. 이 저항을 이제 뚫고 나면 아주 좀 시원하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이제 5,300원. 추세 하단은 박스권 하단 4,500원 부근에서 매수하고 5,300원에 매도하면은 한 15%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동국 RNS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무래도 이제 히토류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 이게 전략 자산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도 물론 오늘은 원자재 가격이 대거 다 이제 급락을 하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제 불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시장에 이제 남아있는 불확실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동국 RNS는 정확하게 좀 테크니컬한 테마성의 이제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가 5,300원 그대로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국 RNS는 5,000원 선을 뚫고 목표가 5,300원까지 터치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크로스가 도착했고요. 매수가는 14,700원에 비중이 조금 거의 50%. 지금 네. 그래도 손실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네, 앞으로 뭐 어떻게 최근에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인크로스가 사실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손실이 상당히 좀 커요. 물론 네. 뭐 올 들어서 반토막 나지 않은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강하게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저가권에서 이렇게 낙폭가대 구간에서 반등이 들어온 패턴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는 그냥 V자 반등으로 쭉 뽑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들어 올려놓고 나서 살짝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려주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를 좀 줄이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서 13,000원짜리 깨지지 않으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치는 17,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실제 인크로스라든지 이런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유튜브 이제 광고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회복된 거거든요.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기 때문에 17,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네페스 아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50원에 10%.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넘게 났어요. 그렇죠. 손실이 굉장히 크는데 네. 사실 손절매하기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47,000원이면 아마 연초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IT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많이 빠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업황이 과연 언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업황은 분명히 돌아선다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아 있지만 2년이 걸렸건 3년이 걸렸건 7만 원, 뭐 8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갖고 계셔도 돼요. 근데 당장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상반기 안에 8만 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IT 업황이 이제 살아나려면 시간이 분명히 좀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조금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페스 아크, 뭐 LB 세미콘, 네페스 이런 이제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그래요. 이게 기업 내용에 따라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악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있고 실적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가는 급락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불확실성의 이제 악재를 고스란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킨 상태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 한 26,000원 정도 내외가 될 것 같거든요. 정리를 하시더라도 한 26,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되고 나면 그때 비중을 줄이거나 이제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전략. 아마 이 종목이 뭐 3만 원, 35,000원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현실적인 목표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페스 아크까지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아까 대박주의 기운이 묻어있는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일단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 대박주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9,020원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의 상승 여력으로 따지면 정말 저는 대박주라고 보고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아니라 작년에 한창 장이 좋을 때 네. 재작년 이럴 때 만약에 상장이 됐다면 지금보다 시총이 거의 한 두세 배 이상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죠. 57,000원대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숨죽여 있던 기판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도 기판 종목들은 3분기 때 분명히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건데 실제로 이게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심텍 예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PR이 3배도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 심텍이 장중에 뭐 한 6% 넘게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이런 이제 기판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 건 그만큼 IT 종목들이 일단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이 정도로 주저앉았으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만약에 쇼커버를 한다라거나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또 IT 업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이 뭐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가시성이 높은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또 많이 빠져있는 상장되고 나서 15,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한 40% 이상 조정을 받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반도체에 대한 IP를 이제 공급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십 이제 맺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당연히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대만의 이제 TSMC라든지 SK, 현대차,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와 협력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IP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아주 볼륨이 크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한때 장외 시장에서 거의 조 단위 이상의 이제 평가를 받았었던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공모할 당시에 회사 쪽에서 이제 제출했던 공모가의 희망 밴드가 하단이 15,000원이었어요. 상단이 18,000원. 근데 지금 9,000원이잖아요. 네. 희망밴드 고가보다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고 결국은 공모가가 10,000원에 결정이 됐어요. 제가 아까 작년, 재작년에 이제 공모 상장이 됐다면 공모가 자체도 거의 20,000원 위에서 결정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이제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한 몸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대단히 좀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 FMC 회의 전까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4%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기술주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할인율이 이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면 과도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반등하는 게 너무 당연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장 섹터의 종목들, 그리고 국내 유일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소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프리미엄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공모가였던 10,000원 아래에서 거래될 때는 한번 저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연 주가가 하락했을 때 어디를 추세 저점으로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참 결정하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000원 아래 자리는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유통 가능 주식 숫자 자체가 전체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한 26%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보유의 수가 대부분 다 걸려있는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작은 호재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바닥권에서 좀 크게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아까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 나는 거니까 11,000원 정도 이제 단기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세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8,0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8,000원짜리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갖고 온 것 같은데 오늘의 타이틀은 대박주예요. 네. 그만큼 제가 판단했을 땐 상승 여력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 두 개를 준비해 온 거거든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42,750원의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코스닥 시장에 투자 조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모르시는 분은 맞아요. 없을 거예요. 뭐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특히나 이 SC 제형 변경 기술 플랫폼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한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주가가 너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때 뭐 한 15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가 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알테오젠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려보면 ALT 이제 B4라고 하는 이 SC 제형 플랫폼 기술 이걸 정말 많은 이제 빅파마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 기술 이전을 한 결과물이 2024년 이후에 이제 상업화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될 거거든요. 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통계적으로 추산해봤을 때 지금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6조 원 이상의 마일스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요 회사가 정말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독점적으로 이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가 있다. 그럼 그 회사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해버리면 모든 권리를 그 회사한테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대부분의 빅파마들과 거래를 할 때 반독점적으로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하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 제형 변경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접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락을 해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알테오젠 정도는 한번 봐주자. 공매도에 대한 이제 쇼커버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제는 일단락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42,000원 정도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말씀드릴게요. 5만 원까지도 한 20% 정도 나와요. 5만 원 정도 목표가, 1차 목표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관련 종목은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